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큐레이터 The Explainer입니다. 탄소제로 미래를 만든다는 거, 와, 정말 거대하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죠. 하지만 그 해결책들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어쩌면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후과학자들이 딱 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1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딱 10년. 이 10년 동안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백, 수천 년의 기후가 완전히 결정된다는 정말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과연 우리 미래를 구할 기술이 정말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서 정말 흥미진진한 해결책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결책은 아마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밟고 서 있는 이 땅, 바로 흙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이 땅 속에는 지구의 모든 나무, 모든 식물,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전부 합친 것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탄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밑에 어마어마한 탄소 저금통이 있는 셈이죠. 무려 3조 톤. 상상이 가시나요? 근데 이게 단순히 탄소를 저장만 하는 창고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중요한 점이죠. 토양 생지화학자 아스메렛 아세파우 버헤의 말처럼 흙이 있느냐 없느냐가 곧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이 땅의 힘을 빌려려고 하죠. 예를 들어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은 무려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어요. 당연히 도시 환경은 좋아지고 이론적으로는 인류가 내뿜는 탄소의 3분의 1까지도 흡수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만능은 아닙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산불이죠. 캘리포니아 산불처럼 애써 나무와 흙에 저장해둔 탄소가 단 한 번의 화재로 전부 다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숲이나 토양 같은 자연의 힘, 물론 강력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 바로 우리가 직접 만든 이 세상, 우리 주변의 건물과 도시를 바꿔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세상,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보면서도 사실 거의 생각조차 안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콘크리트가 하나의 나라였다면요. 전 세계에서 중국, 미국 다음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3위 국가가 됐을 겁니다. 전 세계 CO2 배출량의 8%가 바로 이 콘크리트에서 나오거든요. 엄청나죠?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화학자 카렌 스크리버너 같은 혁신가들 덕분이죠. 그녀가 개발한 LC3 시멘트라는 게 있는데요. 제조법을 살짝만 바꿨을 뿐인데 탄소 배출을 무려 40%나 줄일 수 있어요. 비결이 뭐냐고요? 사실 놀랍도록 간단해요. 엄청난 열이 필요한 석회석 대신 주변에 널린 흔한 점토를 쓰는 거예요. 훨씬 낮은 온도로 가열할 수 있으니 에너지도 탄소 배출도 확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말 멋진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탄소 광물화라는 기술인데요. 콘크리트를 물로 굳히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어서 굳히는 거예요. 그럼 그 CO2가 콘크리트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아예 돌이 되어버립니다. 영원히 갇히는 거죠. 우리가 짓는 건물 하나하나가 거대한 탄소 저장고가 되는 겁니다. 자, 건물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그 건물들을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가볼까요? 네, 바로 교통입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바로 저 배기관이 없는 미래를 만드는 거죠.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암스테르담인데요. 계획이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입니다. 2022년에 이미 시내버스는 다 바꿨고요. 2025년까지는 택배 트럭 같은 상업용 차량을, 그리고 마침내 2030년까지는 도시의 모든 교통수단을 배출가스 제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잠깐만, 전기차 조인데 그럼 그 모든 전기는 어디서 오지? 맞습니다. 만약 그 전기를 여전히 석탄이나 가스를 태워서 만든다면 이건 문제를 자동차 배기관에서 발전소 굴뚝으로 그냥 옮겨놓은 것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마지막 여정으로 이끌어줍니다. 여기서는요, 정말 공상과학 같은 기술과 함께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를 문제, 바로
공정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영화에나 얼법한 기술이에요. 복사 냉각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얼음을 만들었던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아주 얇은 특수 필름을 건물에 붙이면 이 필름이 건물의 열을 빨아들여서 저 차가운 우주 공간으로 그냥 쏴버리는 겁니다. 제일 신기한 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이 필름을 만져보면 진짜로 차갑게 느껴진대요. 전기 없이 에어컨을 켜낸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술이 과연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술과 마주하게 됩니다. 에너지 연구가 로즈 무티소는 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줘요. 한쪽에선 뉴욕의 어떤 헬스장은 칼로리를 더 태운다면서 실내 온도를 10도까지 낮춥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나이지리아 전체 가구 중 에어컨을 가진 집은 단 3%뿐입니다. 로즈무티소의 주장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아프리카는 기후변화를 일으킨 주범이 아니라 그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입고 있는 피해자라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48개국의 탄소 배출량을 다 합쳐도 전 세계 누적 배출량의 1%도 안 돼요. 오히려 점점 더워지는 기후에 적응하려면 아프리카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장합니다. 인류에게 아직 쓸 수 있는 탄소 예산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바로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먼저 써야 한다고요. 오늘 우리는 흙 속에서, 콘크리트 안에서, 그리고 상상 속 미래 기술에서 희망의 실마리들을 봤습니다. 보셨듯이 해결책은 이미 우리 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또 우리 사회 전체로서 지금 우리나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가 살아갈 제로의 미래를 만들 겁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만드시겠습니까?